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자, 우리는요 지층과 화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층과 화석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내용은요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 가지 화석 관찰하고 분류해 볼까요?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요.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근데 화석이 뭐지?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선생님 딱 잘라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아유, 우리 친구들 아직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화석이 뭐냐고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와 생물이 생활한 흔적. 자, 이것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걸 우리는 화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석이 뭐라고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 그리고 생물이 생활한 흔적. 자, 몸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발자국이라든지 뭐 응가라든지 이런 흔적, 생활한 흔적도 역시 화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다. 그때 우린 이것을 화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삼엽충 화석입니다. 우와, 선생님 이것 보세요. 전체적 모습이 잎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삼엽충인 거. 자, 그래요. 바닷속 바닥을 막 기어다녔을 이 삼엽충. 자,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이런 것들이 살았다는 걸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네요. 새발자국 화석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도 오늘날에도 새 날아다니고 발자국 찍히잖아요. 그래요. 자, 이 새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날 새의 발자국과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고사리. 그렇죠. 옛날에도 고사리가 살았나 봅니다. 고사리 화석의 모습이에요. 잎과 줄기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와 생물이 생활한 흔적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다. 화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동물의 뼈나 식물의 잎과 같은 생물의 몸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발자국이나 기어간 흔적 등, 자, 이런 것들도 화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한 흔적이에요. 거대한 공룡의 뼈,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작은 생물까지, 자, 모든 걸 다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건 다 화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크기도 모양도 다양하겠네요. 그럼 선생님,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는 작은 생물도 화석이 된다니, 그럼 이것도 현미경으로 관찰? 그럼요,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화석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화석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막 찾으러 가고 싶다고요? 어떡하나. 자, 선생님도요, 화석 찾으러 가고 싶은데요. 화석인 게 있고 화석이 아닌 게 있거든요. 이건 잘 알고 가야죠. 자, 어떤 걸 화석이고 어떤 건 화석이 아니냐. 뭐 은행잎 화석이나 공룡 화석처럼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 흔적 이런 건 화석이라고 하지만 고인돌 같이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생활한 흔적이 아닌 유물, 자, 이런 건 화석이 아닙니다. 선생님, 쿵쿵쿵 제가 걸었더니 모래에 발자국이 생겼어요. 이거 화석인가요? 참, 모래에 난 사람의 발자국 한 1만 년 정도 지났나요? 생기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건 또 화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1만 년 이상이 지난 옛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석이 아니에요. 자, 어떤 것이 화석이고 어떤 것은 화석이 아니다라는 것 친구들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선생님, 돌만 열심히 찾으면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친구들, 돌 말고 다른 곳에도 있어요. 화석은 반드시 돌로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와 생물이 생활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화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반드시 돌로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매머드가 얼음 속에서 발견됐대요. 지금은 매머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얼음 속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화석이 아닌 거죠. 아니에요. 얼음 속에서 발견됐지만 이것도 화석입니다. 얼음 속에서 냉동 상태로 발견된 새끼 매머드, 그리고 또 곤충이 들어있는 호박 화석. 자, 이렇게 돌이 아닌 화석도 있으니까요. 친구들, 돌만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화석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찰흙반대기, 뭐 조개 껍데기, 알지네이트 이런 것들 필요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찰흙반대기에 이쁘게 찰흙반대기 만든 다음에 여기 조개 껍데기 올려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꾹꾹 눌러줍니다. 자국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찰흙반대기에 조개 껍데기 자국이 생겼죠? 그럼 그곳에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어주세요. 자, 우리 치과 가면 이 뭐 본 뜬다고 분홍 색깔 뭐 이렇게 입에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어주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겠죠? 금방 굳어요. 자, 알지네이트 다 굳었다고요. 그러면 이 알지네이트를 찰흙반대기에서 떼어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와우! 이게 우리가 만든 화석 모형이에요. 조개 껍데기 화석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찰흙반대기에 조개 껍데기, 실제 조개 껍데기 가지고 모양, 자국을 내고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어 굳은 다음 떼어내주면 이게 바로 화석 모형이라는 거죠. 금방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화석 모형 그리고 실제 화석 모양과 무늬가 아주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실제 화석은 화석 모형보다 색깔과 무늬가 좀 더 선명하고 단단하지만 어쨌거나 둘 비슷하지요. 자, 선생님 근데요 진짜 금방 만드네요. 화석도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나요? 아니에요. 자, 화석 모형은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아주 짧았습니다. 그렇죠. 걸리는 시간이 짧지만 실제 화석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화석 모형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실제 화석. 자, 실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견되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왠지 우리가 해봤던 내용, 우리가 봤던 모형 만들기랑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비슷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그 자국이 만들어지려면 죽은 생물, 나뭇잎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 등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되어집니다. 뭐 그런 거예요. 바닷속에서 열심히 잘 있다가 얘가 죽어서 그대로 띠딩.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위로 퇴적물이 쌓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좀 빨리 쌓여주는 게 좋겠죠? 퇴적물이 쌓이고 이 죽은 생물이 썩기 전에 그리고 이왕이면 좀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쵸? 자, 이렇게 두껍게 쌓입니다.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지층이 만들어지겠죠. 자, 지층이 만들어지고요. 그 속에 묻힌 생물은 네, 지층.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자, 죽은 생물 역시 그곳에서 화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석은 만들어졌는데요. 호수나 바닥으로 운반돼서 그곳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호수나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요.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자, 이 지층 높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 지층이 높이 솟아올랐어요. 그렇게 솟아오르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어요. 비가 와요. 그쵸? 파도가 쳐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이들이 깎이게 됩니다. 자, 지층이 깎여요. 저 안에 화석이 있는데, 그쵸? 자, 화석이 있는 곳까지 깎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석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자, 화석이 만들어져서 발견되는 과정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친구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화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탐구. 선생님, 근데요, 공룡 발자국이 단단한 지층에 남아 화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요. 아니, 공룡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이 단단한 지층, 아니, 이 암석에 콩콩콩콩 거기에 이렇게 자국을 낸다는 게 좀 친구들 옛날 이 공룡이 살던 그 당시에는 부드러운 진흙이었겠죠. 그렇죠? 자, 공룡 발자국이 찍힐 당시에는 단단한 층이 아니라 부드러운 진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이 단단한 층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번에는 화석이 잘 만들어지는 조건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살짝 아까 얘기했어요. 자,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살짝 얘기했는데 빠르게 쌓였으면 좋겠어. 단단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쵸? 바로 그겁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합니다. 동물의 뼈라든지 이빨이라든지 껍데기라든지 식물의 잎, 줄기. 자,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더 쉬워요. 모든 동물, 모든 흔적이 다 화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화석이 되려면 좀 빠르게 쌓이는 게 좋겠고 퇴적물이 그 위에 생물의 몸체 위에 빠르게 쌓였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생물의 몸체 흔적 여기서는 거의 생물의 몸체나 이런 것들 되겠죠? 자, 여기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화석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게 있어야만 화석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알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합시다. 집중! 배운 내용 정리하기!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와 생물이 생활한 흔적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다고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화석이라고 합니다. 죽은 생물 위에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과 지층 속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자, 퇴적물이 계속 쌓여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 자, 이렇게 되면 지층 속에 화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다들 잘 알았죠? 자, 스스로 정리 꼭꼭 부탁드릴게요.